박정희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대한 교훈 메시지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가 돋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일성이는 이번 북경에 가서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고 전쟁이 나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 봄부터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학생 학업을 전폐하고 이 6개년 계획 1년 앞당기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동력에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 월남 사례하고 한국 사례를 지금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남도 역시 종북과, 그러니까 월맹을 추종하는 종북과 간첩에 의해서 국가가 자살을 한 경우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종북과 간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월남 사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그 종북 세력의 숫자가 예전에 월남이 패망했을 때와 한국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간첩 숫자가 5만 명. 아로는 간첩 혐의는 아닙니다만은 아로 조직이 경기 지역 말고도 전국적으로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통론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도 월남 사례, 자, 이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지금 육성은요, 상당히 위기에 찬 결단이 보이는 발언들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 1975년 4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방문했을까? 그때 모택동 주석, 등소평 부주석, 주얼레 총리 다 만났습니다. 심지어 이 김일성으로는 인도 차이나 반도가 적화되는 걸 보면서 자, 이제 남한까지 적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으나 당시 모택동 주석이 건강이 안 좋았고 등소평 부주석을 3번쯤 만났는데 등소평 부주석은 개방론자, 평화론자입니다. 김일성의 이 노력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느꼈던 이 위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 지키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특별 담화는요, 이 위기 속의 한국에서 어쨌든 약속의 지도자인데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에 탄 결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남 패망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월남 패망의 주요 원인, 신혜식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973년도에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합니다. 미국은 40억 달러를 들여서 월남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1975년에 기습적으로 월맹이 월남을 공격합니다. 이 당시에 월남의 국방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미국이 남기고 간 아주 최첨단 무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순식간에 패망합니다. 왜냐? 내부의 적으로부터 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도 간첩이었고 군 내부에도 간첩이 있었습니다. 기자도 간첩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때만 되면은 평화, 반미, 미군 철수를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이 없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같이 살자. 주적 개념을 지워버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밤수아난 이 기자도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기자인데 네. 정보기관에다가 있는 정보를 월맹에게 50여 차례 이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맹에 있는 정보들이 다 월남에 있는 정보들이 월맹으로 넘어갔고 쭈웅딘주 이 사람은 1976년도 월남 대통령 선거에 지도자로서 참여했지만 2등으로 낙선한 아주 작은 표차로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냐,
우리가 외세를 끌어들기보다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미 평화 시위를 나섰죠. 파뭉타오, 이 월남 육군 대령이지만 이 대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위층에서도 간첩이 많아서 이 직위를 이용해서 베트콩 조직에게 장비를 주고 도움을 주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당시에 군 지도자 또 군 내부에서는 무기를 놓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 게릴라 전술에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니까 부패했기도 부패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엄청난 간첩이 있었고 반미 평화 시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국민들이 단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패전으로 이어졌고 이 당시에 월맹에게 조력했던 이러한 간첩들은 정신개조란 명목으로 밀림제대로 들어갑니다. 굶고 맞아 죽고 고문당해서 죽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말,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왜 미군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지? 끝났습니다. 여기서 100만 이상이 굶겨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국민들은 이제 보트피플이 돼서 전 세계를 방황합니다. 이 월남 패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첫째는 이 월남 주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박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들 이 속에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첩도 섞여 있었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학생들이 늘 하는 거는 반미 시위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티우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들의 부정부패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원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박약 그리고 무책임한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들의 선전선동 결국 이 선전선동을 했던 분들은 말로가 아주 비참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역시 안보에는 의지 이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이 내부의 적으로 망한 것처럼 간첩과 종북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이 월남이 망한 그 프로세스를 보면 73년도 1월 달에 평화협정 맺죠. 평화협정을 맺고 그 2달 있다가 미군이 나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시위 할 수 있습니다. 반박근혜 투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 월남이 패망했던 그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금 한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군 나가라.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라는 이 구호들이 대한민국 유력 정당에서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종교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월남살에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표 때문에 그저 부안해동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월남 파병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척 고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가늠케 하는 유경수 여사의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네.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게 제더이를 비워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촉하게 이렇게 꼼수가 많이 역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요 또 조언도 많이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참 옆에서 저를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군요. 그 유교사 말씀 중에 이제 하루 저녁에 담배 4갑을 피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때가 60년대 초반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 1인당 GNP가 $100 남짓하던 이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이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용사들을 이 먼 이국 땅에 보내려니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때의 이 결심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키우는 종잣돈도 마련하고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교사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청와대를 개방한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청와대를 60년도 중반에 개방했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팬 사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경수 여사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을 호소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육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성욱 네,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박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제발 저 말씀 대통령이 하셨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여 명, 청와대에 계신 분들 스타일만 지키지 말고 헌법과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베트남이 패망할 당시 경제력과 군비는 세계 4위였습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월맹은 먹고 살기 힘들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월맹의 침략에 월남은 패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주 첨단 무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애국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여야 안보가 중요합니다. 합쳐야 됩니다. 국민도 합쳐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다시 월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월남 티오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간첩이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받던 녹달을 위해서 많은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간첩이었습니다. 정보기관에도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언젠가 통일이 돼서 남한에서 활동했던 간첩들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종북을 걱정하느냐?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석기 의원 재판받고 있지만 진짜 간첩들이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민주주의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 과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됐을 때 그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기회에 저희들이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말,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는 애국심과 단결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